수정입니다. 38번째 시간이고요.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두 번째 시간. 문제풀이까지 이어갈 텐데 시작을 여는 글 확인.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담스럽죠, 여러분? 이런 얘기 딱 들리면 아니 내가 이제까지 뭐 충실하지 않게 공부를 했나.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랑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거랑은 좀 성과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계획대로 공부하고 있나요?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계획대로 하루하루를 딱 나가면서 그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서 그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들, 그걸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걸어왔던 걸음이 몇 발자국 정도 되는지, 앞으로 남은 걸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현재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죠. 이게 64강이라는 끝이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 38번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 정도고 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우리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주제가 어느 정도 남았으며, 그건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이제까지 거쳐왔던 거 중에서도 우리 제자들이 뒤에 가서 또 한 번의 복습이 되는 구간은 어디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충실하게 설명하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4 쪽에 있는 내용만 충실하게 설명을 듣자, 완전히 익히자 보다는 어느쯤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가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 자체가 값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값진 성과를 얻기 위해서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소중한 발자국, 그게 아주 중요하다. 선생님, 전강의 그림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닐걸요? 잘 보시면 뭔가 또 달라요, 이야기가. 왼쪽, 갑의 어머니 을이시죠? 댁의 아이가 저희 집 유리창을 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표정을 보세요. 이 얼굴은 또 선생님의 또 유년기, 아주 옛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표정을 보니까 이런 표정이죠. 내가 왜?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걸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요 귀염둥이가 안 깬 건가?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뭐 포수 역할을 하고 있고 던진 친구는 따로 있는데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던진 친구는 막 도망갔어요. 자기 혼자 남았는데 여기 뭐 가게라고 칩시다. 가게 주인이 나와가지고 누구야? 보니까 요 갑이 남아 있는 겁니다. 막 전화한 거죠. 다짜고짜. 근데 알고 보니까 갑이 깬 게 아니라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 갑이 깬 게 아닌데 갑의 부모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쪽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사장님 정이시죠? 저와 계약한 답례품을 당신 회사 직원 병이 결혼식 하객들이 다 떠난 뒤에 가져와 결혼식을 망쳐버렸는데,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잠깐만. 돌잔치 영어로 설마 락 페스티벌. 이거 뭐지? 그렇죠. 이거 그 전에 했던 거예요. 이미 선생님이 지금에 와서 뭐야, 뭐 돌잔치가 영어로 뭐야? 계약 파트 시작할 때 돌잔치 그 사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픽 감독님 그 돌잔치 사진 보여드리면서 그때 뭐 답례품으로 수건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제때 배송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을 통해서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습.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강제 이행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손해배상. 그러니까 전강과 이번 강 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 정리하지 마시고요. 이쪽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땀 삐질. 그럼 누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까요? 이번 강의 주요한 내용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줘. 사장님 정이시죠? 저와 계약한. 요 사람을 만약에 그냥 A라고 칩시다. 그러면 계약은 A랑 정이 하는 거지, A가 요 정의 직원 병이랑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때에 이 답례품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 이 손해배상 책임은 이 직원 병이 지는 게 아니고요, 정이 지는 겁니다. 이것도 쭉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 지금 배우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섞여 나올 때가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 계약이란 두 글자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 제목은 불법행위 문제풀이이지만 우리 1번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1번부터 풀이하기 시작하면 그때 계약 파트에서 배웠던 것 쭉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아, 그러네. 사례가 상당히 다양하구나. 이번 강의 특수불법행위 유형 심화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 나설 텐데요. 자, 계속 채워볼게요. 지금까지 한 거 그리고 앞으로 남은 거 이렇게 삼자 구도가 나왔을 때 갑이 돌멩이를 던졌다. 갑이 돌을 던져서 을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때 갑의 나이를 따져보니 7살이었고 책임 능력이 없고 그러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갑을 책임 무능력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부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데 그때 부모가 지는 책임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으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은 교재에 없어요. 응용한 겁니다. A 다시. 그런데 이게 기출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이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면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뒤집어지는 논리가 나와요. 자, 정리. 17살입니다. 책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배상 능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그때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로서 책임을 진다면 그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다. 됐죠? 자, 이제 B를 등장시킬 겁니다. B. 사례 B. 사례 B도 여기 나와 있는 갑, 을, 병 3자 구도인데요. B에는 여기가 예를 들게요. 27살. 뭔가 나이가 일부러 10살씩 차이가 난 겁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10살씩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7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년 뒤에 이런 일이 있다가 또 1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27세에 요 갑이라는 사람은 책임 능력이 있죠. 성인이지 않습니까? 모르죠.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군대까지 갔다 온 뭐 그런 건장한 청년일 수도 있는 거고 27세의 책임 능력이 있는 요 사람이 어떤 뭐 회사 종업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뭐 혹은 식당의 종업원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삿짐 센터의 종업원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이 종업원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피용자라고 부릅니다. 피용자. 이렇게 이 종업원을 고용한 사장, 사용자가 있을 거예요. 사용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그전에 봤던 사례에서 막 따져 묻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전강에 시작할 때 아니 당신이 고용한 이 직원이 실수로 유리창을 떨어뜨려서 제 차가 파손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말하면 당신은 여기거든요. 사용자. 사장 당신은 어쩔 거야? 지금 종업원이 실수로 이렇게 물건을 파손시켰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당신이 책임져!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전강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사례가. 근데 막상 그 유리창을 떨어뜨린 사람은 갑이거든요. 갑. 여기는 갑. 그럼 갑의 나이를 보니까 27세고 책임 능력 있으니까 따져봄. 가, 위가, 손인, 책. 가해행위 했죠. 그 다음 위법하죠. 고의 또는 과실 인정됩니다. 손해가 발생했어요. 인과관계 인정되고 책임 능력까지 인정되면 이쪽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전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부를 때는 가, 위가, 손인, 책을 완성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사용자가 이제 업무상 시킨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때 사장도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B의 상황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2명처럼 보이죠?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2명처럼 보이고 밑에 종업원의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그리고 이 사용자의 책임은 특수 불법행위. 왜? 정작 유리창을 떨어뜨린 건 직원이지만 사용자,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이걸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을 꼭 살리셔야 돼요. 사용자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 네 가지로만 정리해 볼게요.
요 갑과 병 사이에, 갑과 병 사이, 여러분 계속 지금 요 틀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갑과 병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 요 피용자가 업무상 일을 하던 도중에 불법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다음 요 사장은 이 직원의 관리 감독의 소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자, 이 네 박자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갑과 병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업무상 불법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사장이 관리감독의 소홀한 책임을 지우는 상황, 이 사장이 그런 걸 지우는 상황을 사용자 책임 특수 불법 행위한 유형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요건을 왜 말씀드리냐면 가끔씩 이런 문제 있어요. 직원이 업무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친구들과 만나서 어디 뭐 치킨집에서 맥주 한잔 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서 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그때 그 잘못을 사장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니까. 다음 두 번째, 이게 직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사장이 책임지도록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직원에게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직원이 잘못한 게 없는 상황에서 사장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거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 감독 소홀, 직원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업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저는 관리 감독에 그 어떤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증명하면 면제될 수 있거든요.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까지 쭉 정리를 하면서, 자, 최종 복습이자 시험 문제를 내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 다시 B 보시면 얼마만큼 시험 문제 쓸모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A라는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 몇 명? 한 명. 그러니까 부모 이렇게. 그러니까 정작 돌을 던진 사람은 책임지지 않음. 그러니까 요때 특수 불법행위. 다음 A 다시 책임질 사람 몇 명? 두 명처럼 보이죠. 그리고 밑에는 일반 불법행위, 위에도 일반 불법행위. 그러니까 왼쪽이랑 뭐 다를 바가 없는데요. 아니죠. 왼쪽이랑 또 달라요. 여기는 책임질 사람이 두 명처럼 보이지만 밑에는 일반 불법행위, 위에는 특수 불법행위.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사례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선택지를 보니까 하나도 뭔가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사례가 없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 1명, 특수 불법행위. 책임질 사람 2명, 일반 불법행위. 책임질 사람 2명인데 특수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 이러니까 문제를 낼 만한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용자 책임까지 끝났습니다. 세 번째,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가 있어요. 이 공작물이라고 하면 원래 뜻으로는요, 인공으로 만든 물건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공으로 만든 물건, 뭐 건물도 그렇죠. 건물 안에 뭐 창틀이 떨어졌다, 이것도 공작물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간판이 떨어졌다, 공작물이죠. 담벼락이 무너졌다, 공작물입니다. 이 공작물을 실제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즉 건물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건물주는 따로 있는데 그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면, 임차해서 쓰는 사람이 점유자. 예를 들면 임차인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냥 시험 문제 임차인이 많이 나오니까. 임차인이라는 표현은 건물을 빌려서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그 건물을 빌려주었다, 그럴 땐 임대인이란 말을 쓰는데요. 점유자가 임차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간판이라고 생각한다면, 간판이 뭐 애매하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관리 감독이 잘 안 돼서 이게 덜그럭거리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12년도 더 됐나? 참 선생님이 강의를 오래 하긴 했군요. 한 13년 전에 선생님 제자가 정말 그 일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시기도 딱 기억나요. 9월 모의평가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태풍이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가다가 막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그 아파트의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 2층에서 건물 그 간판이 떨어져 있고 다행히도 이렇게 머리를 맞진 않고요. 이게 어깨 쪽을 맞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럼 선생님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그 사연을 딱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게 진짜 뭐 시험 문제에 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례인데 이게 이제 상가 건물인데 옆에 이제 간판이 붙어 있었던 거고요.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던 선생님 제자가 다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위에가 미용실이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계시는데 미용실 원장님은 이 건물주가 아니고 건물을 빌려 쓰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 간판조차도 이제 빌려 쓰던 분인데 이 간판 관리 감독을 이 미용실 원장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관리 감독을 미용실 원장이 잘 못했다. 그래서 이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데요. 이러면 어쩔 겁니까? 이 미용실 원장님께서 계속 막 간판이 덜그럭거리고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또 점검도 해본 거예요. 보니까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해서 미리 건물주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건물의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 이거 이러다가 큰일 벌어질 것 같다. 빨리 와서 조치를 취해달라 했는데 이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루 이틀 계속 미루는 겁니다. 미루다가 태풍이 와서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이 점유자는 면책될 수 있거든요. 면책 가능. 그때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논리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점유자가 면책이 되면 소유자에게 넘어오는데요. 그때 소유자가 지는 책임을 무, 과실,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소유자는 면책될 수 없습니다. 즉, 점유자가 면책이 되어서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왔다면 소유자는 그 간판의 관리 감독의 소홀함에 뭐 고의가 있었냐 과실이 있었냐 이걸 따지지 않고 점유자가 면책이 되었을 때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까지 정리하시면 이게 어딘가 필기가 돼 있을 텐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 하면서 근대 민법의 원리 수정 그때 DEF가 있었습니다. D의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고 E의 계약 공정의 원칙이고 F에 보면 무과실 책임주의가 있거든요. 그 무과실 책임의 사례 중에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는 점유자랑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느낌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점유자가 면책되면 2차적으로 소유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A, B와 밑에 있는 C는 논리 구조가 또 달라요. 다음 동물 점유자. 여러분 요새 반려견 많이 키우죠? 반려견. 네, 반려견. 선생님도 뭐 전강에서 뭐 똘똘이 얘기도 했는데 똘똘이가 떠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최근에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조금의 그 과장도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그 인터넷 택배 주문을 자주 하는데요. 택배 주문에 원칙이 있어요. 택배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이 원칙을 선생님이 그걸 원칙으로 삼고 하루에 조금씩 뭔가를 주문해요. 조금씩. 막 비싼 거 살 수도 없어요. 근데 그 3만 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막 뭐 이것저것 담았어요. 선생님이 뭐 좋아하는 게 뭐 새우 과자라고 해야 되는데 새우 과자랑 막 생수 막 이렇게 담다가 29,300원이 된 거예요. 29,300원. 그래서 이거 700원만 더 담으면 무료 배송인데 해가지고 별로 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소세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그 조그맣게 돼 있는 그 소세지가 한 2,000 몇백 원이길래 담았어요. 그때 느껴지는 그 뿌듯함. 드디어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구나. 해서 그냥 이제 큰 생각 없이 나중에 배송이 왔길래 이렇게 뭐 필요한 것들을 먹고 뭐 새우 과자도 먹고 그다음 뭐 이렇게 생수도 먹고 하다가 하루는 라면이나 끓여 먹어볼까 하다가 라면에 그 소세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맞아 내가 며칠 전에 산 소세지가 있었어. 그래서 그걸 이제 뜯었어요. 근데 잘 안 익는 거예요. 이게 소세지가 반려견 소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 무엇을 시사하는가? 문제를 잘 보고 풀자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보다 보면
반려견 소세지를 주문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적이 어떤 충격에 빠졌냐? 아, 내가 이렇게 무신경할 수가 있구나. 반려견이 먹는 소세지를 내가 주문을 해서 그걸 끓여 먹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갑자기 떠오릅니다. 반려견. 다행히 먹진 않았습니다만. 물어보니까 뭐 제자들 중에는 반려견 소세지를 즐겨 먹진 않지만 이게 맛이 어떨까 해서 몇 번 먹어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주의하시고요. 이게 선지도 잘 분석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또 반려견 소세지를 샀던 것처럼 여러분도 의도하지 않게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자, 동물 점유자.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고 여기는 소유자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유자는 누구냐? 이제 강아지의 이렇게 강아지 주인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강아지 주인. 강아지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강아지 주인 말고도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 점유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강아지 주인이 데리고 나갈 수도 있죠. 그때 이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러면 강아지 주인이 따로 있고 점유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강아지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물 점유자가. 혹은 뭐 강아지가 좀 아파서 동물병원에 맡긴 거예요. 그럼 동물병원에 맡겼을 때 동물을 관리해야 될 그 동물병원 관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관리가 잘못되어서 지나가다는 행인이 그 동물병원에 맡겨진 강아지에게 물려서 다쳤다. 그러면 강아지 주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동물 점유자로서 동물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들을 때 이 동물 점유자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될 것 같지는 않죠, 여러분. 왜냐면 워낙에 중요한 A, B, C 사례가 앞에 있다 보니까 D는 출제 순위로는 좀 밀릴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면책 가능이란 말 붙죠. 면책 가능. 자, 이걸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물 점유자도 면책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민법 조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동물 점유자가 그 동물 관리에 주의를 온전히 기울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그 동물 점유자가 할 게 없을 만큼의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이 지나가는 행위를 물었다. 그럴 때는 동물 점유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나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일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가끔씩 보면 막 해외 토픽 이런데 비슷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 강아지가 좀 사나울 것 같아서 막 입 마개라고 하나요? 뭐 입 가리개 또 이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줄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공원에 놀러 갔다가 이게 묶어놓은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묶어놨는데 갑자기 뭐 천둥이 꽝 치면서 묶어놓은 목줄을 끊었다. 혹은 너무 놀란 나머지 이제 강아지가 이제 비정상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걸 끊고 지나가던 행인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동물 점유자는 그 정도면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면책될 수는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면서도 좀 약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일이 정말 실제로 있겠나?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현실에서 얼마만큼 많은 일이 벌어지냐. 근데 요즘은 이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히 좀 논쟁이 되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들여다보시고요. 여기에는 면책 가능하다는 거 위에도 정리를 하고 갈게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민법 조문에 보면 가능하긴 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비록 제 아들, 7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7살짜리 아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깼지만 저는 제 아들의 관리 감독에 그 어떤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라고 만약에 소송에 가서 재판부를 설득하면 면책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면책 가능, 여기도 마찬가지죠. 면책 가능, 면책 가능. 좀 정리하시고요. 사용자 책임, 이것도 면책 가능해요. 저는 직원 관리 감독에 그 어떤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라고 사용자가 직접 재판부를 설득하면 사용자 책임이 면제될 수는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나하나씩 하시고요. 면책 가능, 면책 가능, 면책 가능. 여기 있는 공작물 점유자는 면책 가능하는데 공작물 점유자가 면책 가능한 상황이 놓이면 소유자에게 넘어갔을 때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살리시고요. 마지막 이 공동불법행위는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자, 일단 여기 갑이 있어요. 병이 있다고 칩시다.